여러분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은 퇴화할 뿐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뇌세포와 세포 간 연결은 60대에도 심지어 80대에서 계속해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목받는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박사가 획기적인 실험과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뇌 건강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왔던 운동선수들도 몇 달 만에 뇌를 바꾸는데 성공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저서 브레인 리부트에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단부터 운동, 수면, 영양 보조제, 마음 챙김 그리고 두뇌 게임까지 누구나 쉽게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7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공식품은 왜 그렇게 끔찍할까? 간단히 말해 모든 면에서 해롭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가공식품에는 설탕뿐 아니라 방부제, 유화제, 합성색소, 수소화지방, 인공 감미료, 가짜 향료, MSG, 아크릴아미드를 비롯한 발암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화학 물질들은 조기 사망의 전반적인 발생률과 함께 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유일한 장점은 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자연식품은 우리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 먹었던 것들로 땅이나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식품 혹은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 자연식품에는 우리의 뇌와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먹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종합 비타민을 삼키는 것과 같죠. 단지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만 바꿔 섭취해도 뇌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뉴런이 자라고 염증이 줄어들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생깁니다. 2단계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즉 식이지방이 인지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식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뇌에 이로운 것은 아닌데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지방이기도 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뇌에 있는 지방산 중 90%를 차지하는 DHA입니다. DHA는 거의 모든 인지 기능에 필수적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필수 지방산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음식이나 영양 보조제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DHA는 생선과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EPA와 DHA를 위해 일주일에 100g의 생선을 적어도 2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연어, 참치, 송어, 홍합, 고등어, 정어리 등이 있습니다.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탄수화물이죠. 그렇다고 빵, 파스타, 쿠키, 자칩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은 인지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개는 너무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뉴런의 기능을 방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지에 관련된 주요 뇌 영역을 축소시켜 기억력 문제, 사고곤란, 인지력 저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 과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통곡물은 어떤 통곡물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통곡물의 예로는 현미, 야생벼, 통귀리, 퀴노아, 아마란스, 통보리, 메밀, 보리, 기장 등으로 모두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감퇴의 위험도가 낮아지며 반면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인지장애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다는 것은 잎채소, 과일과 야채, 콩류,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과 같이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뇌졸중, 암, 당뇨병, 관절염 및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물론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 정신 건강 문제 및 신경 퇴행성 장애의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더 똑똑하고 건강한 뇌를 위해 먹어야 할 식물성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 오늘 단 한 가지 채소만 먹을 수 있다면 진녹색 채소를 선택하세요. 진녹색 채소에는 다른 어떤 식물보다 비타민, 미네랄, 산화 방지제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과 함께 인지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들 모두 기분과 정신적 경각심을 증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건강한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혈액을 산소화, 정화하는 것을 돕는 녹색 식물 색소인 엽록소의 몇 안 되는 공급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3%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기, 계란, 유제품이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연구자들은 고기, 치즈, 튀김, 담배 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화합물인 니트로사민과 같은 해로운 성분을 지적합니다. 가공식품에도 다량 들어있는 니트로사민은 신경퇴행성 감퇴, 특히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동물성 고기에는 또한 햄철분이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는 빈혈에 이롭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고기나 유제품을 1인분 이상 섭취하지 않고 유기농을 구입하며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혈당 염증, 나쁜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인구가 장년이 되어서도 더 오래 살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이동성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며 인지력을 더 많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콩과 콩류, 통곡물, 견과류와 씨앗 채소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에 의해 최근에야 발견된 장뇌축은 우리의 뇌와 위장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연결선으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전달, 물질 생산, 행동, 통증 조절,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합니다. 장뇌축은 몸속의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100조 개의 미생물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의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성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5일간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해도 장 안의 박테리아가 다양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 내 유전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음식, 특히 건강한 박테리아를 증가시키는 섬유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음식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진 건강에 좋은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흔히 두부, 템페, 생사우어크라우트, 김치, 콤부차, 케피르, 무가당 유기농 요거트와 같은 발효 음식도 해당됩니다.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 보조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 변화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인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기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가세요.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으세요. 두 번째, 단식을 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 디카페인 커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세요.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단백질, 지방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단식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7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브레인 리부트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 수면, 영양 보조제, 마음 챙김 그리고 두뇌 게임까지 누구나 쉽게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뇌 건강의 모든 것이 총망라된 책으로 자신과 가족의 뇌 건강이 걱정인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